아역을 등장시키는 영화들이 저지르기 쉬운 문제는 아역이 아역같이 않다는 것에서 오는 괴리감입니다. 영화임을 고려한다면 다소 성숙하거나 지나치게 순수한 아이들이 등장할 수 있죠. 하지만 감동이라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영화적 허용 범위를 뛰어넘어 성인보다도 성숙한 아이 혹은 나이에 비해 너무 순수한 아이를 그려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들이나 김보라 감독의 벌새가 좋은 영화였던 이유는 등장하는 아이들의 나이대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관객으로 하여금 극중 상황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리뷰할 영화 감쪽 같은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기 힘든 스토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치매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이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영화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캐릭터, 개연성 없는 극중 스토리, 과도한 심파 등 영화 전체적으로 단점이 다분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문희, 김수환 배우의 연기는 훌륭했고 영화 초반 오글거리지만 매력이 있었던 코미디만 겨우 살았을 뿐 감쪽같이 관객의 돈을 빼먹은 영화 감쪽 같은 그녀 리뷰입니다. 제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부산 나홀로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 72세 말순 할머니의 집에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한살배기 동생 진주를 업고 온 의젓한 아이의 이름은 바로 공주. 12살이죠. 말순 할머니는 놀랍니다. 자신에게는 손녀가 없기 때문이죠. 공주가 도둑질을 하고 자신의 집에 숨어든 아이라는 생각을 한 말순은 공주와 다툼을 벌이다 공주의 물건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말순이 망가뜨린 것은 바로 오래전에 가수가 되겠다고 집을 나간 자신의 딸의 유골함이었죠. 그렇습니다. 공주와 진주는 바로 말순의 손녀였던 것이죠. 이날부터 말순은 처음 보는 손녀와 동거를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동거 생활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영화 감쪽 같은 그녀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수환 배우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 부산행과 신과 함께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큰 눈도장을 찍었던 배우죠. 저는 운동이라는 영화에서 김수환 배우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영화 군함도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감정선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아는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김수환 배우 특유의 슬픔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 감쪽 같은 그녀에서 김수환 배우의 연기는 뭐라 평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살, 5학년짜리 아이가 한살배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야무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겐 굉장히 싹싹하기까지 해요. 극중 공주 주변의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5학년짜리가 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 진주와 공주는 경제사정상 입양이 됩니다. 때마침 동생 진주가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있었고 때마침 아이를 여의고 두 자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의사 부부에게 입양이 된 것이죠. 말순 할머니는 때마침 갑작스러운 치매가 왔고 노인보호기관으로 가게 되었죠. 이렇게 엄청난 우연의 나비 효과로 인해 공주와 말순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주는 치매인 할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입양된 가정을 떠나 할머니에게 갑니다. 여러분, 5학년짜리 아이가 치매인 할머니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단지 치매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이라는 심파를 보여주기 위한 자기적인 설정이었습니다. 캐릭터나 스토리의 연결성이라고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흡한 시나리오 때문인지 배우 김수환의 연기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생 누나의 옷을 훔쳐 입은 듯 성숙한 모습을 뽐내고자 애쓰는 모습이 다분했어요. 한마디로 자연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나문희 배우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매년 드라마며 영화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만도 한데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문희 배우의 문제는 매번 비슷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니 항상 맞는 역이 할머니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기하는 할머니라는 캐릭터가 항상 평면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나문희 배우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에 걸려 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손녀에게 싸줄 도시락을 자기 밥으로 착각하고 먹어버리는 장면에서 저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간 봐왔던 나문희 배우의 연기 공식과 무엇이 다를까요? 영화 I Can Speak, 수상한 그녀 등 그간 해왔던 역할들과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글이든 영화든 제목은 주제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쪽 같은 그녀라는 제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극중 말순과 공주는 감쪽 같았지 라는 게임을 합니다. 알고 보니 공주는 말순의 친손녀가 아니었고 알고 보니 말순은 그걸 이미 알고도 공주를 손녀로 받아줬던 것이죠. 영화는 이 게임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라는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제목을 이렇게 설정한 것 같은데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나문희, 김수환 배우뿐 아니라 아역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지만 과도한 심파와 짚불도 없는 시나리오가 만들어낸 망작 감쪽 같은 그녀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